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쟁점은 방송장악 의혹과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그리고 재산 증식 의혹인데요. 자 먼저 청문회 영상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일부 있었겠죠. 후보자께서 이 내신 학폭 네. 그 입장에 대한 해명 자료에 네. 선도의 결정으로 전학 갔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본인 해명을 이태준 번복하지 교장 마시고 선생님이 2015년에 청문회 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학교 이제 자체적으로 종결을 했지만 강제 전학을 가고자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도 그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 전학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다. 네. 전학을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2번이나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인데요. 위에 보시면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뭐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그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전학을 갔다는 해명은 거짓이며 외압으로 학폭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아들과 피해 학생은 이미 화해를 했고 전학마저 반대를 했으며 기존 피해 학생 진술서도 서명조차 없어서 이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후보자녀 학폭위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 대변인. 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 일부 있었겠죠. 이렇게 답하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없었는데 뭐 일부 사퇴하겠느냐라는 질의가 있으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왔는지 장난으로 생각한 것인지 참 뻔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주 일부라도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있었다면 이 청문회 자리에 설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본인이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아들과 피해 학생들은 이미 화해를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직 한 학교 교사들의 증언이 나왔는데 학생들의 사과나 화해 같은 사실이 없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도위의 결정으로 전학을 가게 됐다고 했는데 선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뭐 피해 학생의 진술서 같은 경우에도 서명이 없어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본인이 학교폭력의 공식적인 피해자로 남는 것을 조금 꺼리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처럼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동관 후보자가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을 때 언론에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가짜뉴스를 생산한 사람은 이동관 후보자 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담임교사가 이 문제에 좀 나섰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계속 1년 내내 폭력에 시달린 건 사실이고 화해하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우선 애초에 청문회 본질 기능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문회 그 본질적인 기능이 사라졌다. 네, 뭐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전무하고 정쟁으로만 뭔가 이야기가 사적 영역으로만 좀 번져 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요. 일단 전 정부부터 형식적인 이 인사청문회를
알지만 사실은 이 청문 결과 보고서도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은 이걸 계속 문제 삼고 대통령은 또 임명을 강행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조금 국민들도 많이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다. 또 청년 정치인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정쟁의 자리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내부 고발자를 자처한 전모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나가서 외부 강연을 했고 또 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징계가 조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추진되는 방향으로 보이자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뭐 쌍방 간의 다툼이다 아니면은 하나고에서 교육부 지침 대로 뭐 선도위나 학폭위 없이 학교 자체에서 종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청문회에서 나왔었는데 어찌 되었건 이 학교 폭력에 관한 비판은 이동관 후보자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뻔뻔하게 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그 교사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는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이런 면면들을 보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권력을 동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본인의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권력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저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지금 안기령 부대변인께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입막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그 하나고 그때 은행 이사장이랑 좀 지인이어가지고 어떻게 된 상황이냐라고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라고 아까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지인이어도 아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먼저 하겠죠. 사실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바로 민원 거는 문제 때문에 최근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아니고 어느 부모가 뭐 자녀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인이라도 이거는 본인의 그 사적 권력을 동원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볼 문제가 또 더 있습니다. 자, 이번 이 학폭 논란 말고도 또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있죠. 그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논란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맡으면서 국정원 문건을 토대로 언론 장악을 지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모두 자신의 지시나 보고가 없었던 실무 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네요. 네, 국정원 문건들의 그걸 보면 좀 놀랍습니다. KBS 인적 쇄신 추진 방안, 라디오 편파 방송 실태, 연예계 퇴출 대상 이런 제목의 문건들의 우상단에 보면 홍보수석실 요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백하게 홍보수석실의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지 않았는지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이동관 후보자도 당연히 당시에 수사를 받아야 했는데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는 본인이 그때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일과 상관이 없다는 건데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을 홍보수석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수석실 요청이었는데 본인이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근데 안규령 부대변인도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 내에서도 당대표가 지시하지 않은 보고서들이 생산되고 또 보고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것도 모니터 보고서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고 일단 고민정 의원이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진술, 증언, 제보라는 게 사실은 요즘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부산시장 보궐 당시에도 박형준 후보, 지금 시장이 똑같은 사례였습니다. 이 정무수석 요청 사항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 이거가 몇 개가 공개가 되었었는데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뭐 지시했다 보고받았다의 문제는 좀 개별적으로 분명하게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허위 제보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요즘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나서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대면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균형 잡히고 국민이 믿고 볼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데 이게 조금 솔직하게 이게 부적절한 것인지 좀 생각을 다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대변인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언론 그 보도를 취합하고 대응을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동관 후보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이 문건 말고도요.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그리고 홍보수석 시절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부 보도들을 문제 보도라고 규정을 하고 표적성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모니터링 업무가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언론사 동향 파악 정도였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과방위의 여당 간사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거 언론 장악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인식으로 보였습니다. 언론 장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사실 YTN 같은 경우도 그 서현역 사건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그 최원정 피의자 보도에 이동관 후보자 얼굴이 나가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서현역 당시 그 사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0.5초, 1초 만에 사실은 발견하고 내릴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10초 이상 지속이 됐다는 것은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분명하게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건 방송사의 실수였고 방송사도 나중에 사과를 하고 바로 잡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문제 보도라고 규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죠. 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또 저희가 또 하나 다뤄볼 것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 증식 의혹입니다. 자, 이 후보는 51억 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 때 근무했던 당시가 2008년에서 9년 정도입니다. 그 시기 근무했던 시절보다 지금 3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한 14년에서 15년 동안 재산이 3배가 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강남 아파트 종부세 문제와 재건축 아파트 지분 쪼개기 증여 논란 등이 있습니다. 자, 안 대변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쪼개서 아내에게 일부 증여를 하고 아내와 본인이 재건축 조합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또 본인이 대변인과 홍보수석 시절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 충돌일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언론 장악 논란, 재산 증식 논란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이걸 보면 자신의 출세와 자녀의 입시 그리고 가족의 부를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재산 증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너무 저명하게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정부들을 거쳐오면서 몇 번이고 실패를 했고 또 그래서 아파트 집값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이 값이 천정부지로 조금 올랐다는 걸 모두가 피부로 느꼈으면서 좀 우기기식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중간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정황이 분명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세법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은 뭐 예외 조항으로 조금 나와서 따르게 볼 수 있다.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